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저는 윤석 씨 품에 안겼고 그의 따스한 손이 저희 등을 꽉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윤석 씨의 뜨거운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고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윤석 씨의 품에 안겨 있자니 온몸이 따뜻해졌고 그의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나이 70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몸은 주름투성이에 볼품없지만 마음만은 탄력 있고 눈부신 젊은 20대와 다를 바 없는 불타는 청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70대의 연애라니 주책 아니냐? 혹은 그 나이에 결혼이라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71세 김정희 씨의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희 씨는 50살 이른 나이에 치매에 걸린 전 남편을 간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정말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내야 했기에 정희 씨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정희 씨 스스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잠깐만요. 아직 채널 등록을 안 하셨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1가 된 김정희라고 해요. 저는 오래도록 혼자 지내던 시절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을 잊기 위해 용기를 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에 혼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나만의 포토앨범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진을 통해 추억을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되었죠.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날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복지관에 들어섰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문득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73세 이윤석 씨였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앨범 만들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랑 같이 만들어 봐요. 어때요? 그렇게 말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은 윤석 씨. 왜 그랬을까요?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그의 편안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에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요. 윤석 씨는 어떤 사진을 좋아하세요? 저는 자연 풍경을 좋아해요. 특히 바닷가 풍경이요. 정희 씨는요? 어머, 저도 바다 사진을 좋아해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대화하는 내내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어요. 나를 정희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고 내가 다른 남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상대는 처음이라 이게 맞는지 쑥스럽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달에 4번 열렸고 그때마다 윤석 씨와 저는 서로의 사진을 가져와 앨범을 꾸미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사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어요. 정희 씨,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색감이 참 좋아요. 윤석 씨가 찍은 바다 사진도 정말 멋졌어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사진을 통해 각자의 삶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석 씨는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진을 꺼내며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었고 우리는 그 사연들을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진은 제 아들이랑 딸이랑 함께 찍은 거예요. 그때 참 즐거웠죠. 아, 정말요? 저도 자주 가족 사진을 찍곤 했어요.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지만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복지관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윤석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곤 했습니다. 정희 씨,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 함께 얘기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윤석 씨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요, 윤석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렇게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었던 그때 윤석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씨, 이번엔 함께 바닷가로 사진을 찍으러 가볼까요? 직접 보면서 얘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렇게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바닷가 여행이 기다려집니다. 윤석 씨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시간은 지루했던 제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의 외로움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 씨와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고민과 갈등도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윤석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가족들에게 이 만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던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다가 엄마, 요즘 복지관에 나가시죠? 앨범 만들기는 어때요? 제 거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요즘 윤석 씨라는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사진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많이 가까워졌어.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어지는 대화에서 딸은 제게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윤석 씨란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엄마에게 좋은 분이시겠죠? 딸의 반응에서 염려와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윤석 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함께 나눈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한테 많은 위로와 행복을 주고 있어. 너희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구나. 그렇게 가족들에게 윤석 씨를 소개하기로 했고 그날 이후로는 조금씩 딸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윤석 씨와 함께 인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함께하던 사진 찍기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날, 우리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바다의 풍경을 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바다의 광경에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맞닿은 넓은 바다는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고 윤석 씨와 함께 이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정희 씨, 여기 정말 멋지네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윤석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의 모습을 찍고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윤석 씨, 이곳에 오길 잘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정희 씨,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사진을 찍고 난 후 우리는 근처의 작은 커피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닷가의 여운을 느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고마워요, 윤석 씨. 요즘 들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커피숍 안은 아늑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커피의 따스한 향기를 맡으며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차분히 꺼내 놓았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앉아 있자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의 치매 진단 후 15년 동안
그를 간병하며 겪었던 힘든 시간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처음엔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웃음을 잃어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을 돌보는 일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어요. 친구들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외로움이 참 깊었어요. 윤석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마음이 놓였고 그제야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엔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남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윤석 씨는 저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내가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우리가 함께 모아온 모든 돈을 잃게 되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찾아와 그동안의 일을 고백했을 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은 아내를 비난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힘들었어요. 결국 이혼을 결정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죠. 윤석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고뇌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고통의 본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정희 씨,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날의 대화는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지닌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가까워진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를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윤석 씨와 인천 바닷가에서의 따뜻한 시간을 보낸 후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분위기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재혼 문제를 꺼내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그분이랑 많이 가까워지신 것 같은데 결혼까지 생각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들 성재가 다그치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거친 말투로 변한 아들의 태도에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저의 행복을 찬성해주고 지지해 주었지만 아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겨우 진정을 찾고 서로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미 힘든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다시 마음 아플 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며느리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염려와 혼란스러움을 보니 저는 왜 이 결혼을 원하는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로 노년의 행복이란 조용하고 편안한 거라는 말들을 흔히 듣지만 저는 진정으로 함께할 동반자를 맞이하는 일이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성재야, 나도 너희들이 걱정하는 걸 이해해. 하지만 그분이랑 함께할 때 느끼는 행복은 그동안의 외로움을 덜어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단다. 차근차근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나누다 보니 처음엔 거부감만 보였던 아들도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려 노력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서로 믿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곁에서 윤석 씨가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다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아들이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동안 심란했던 게 사실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애정까지 함께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윤석 씨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날이었고 저는 그의 집에 가는 길에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공간을 직접 본다는 것이 어쩐지 설레기도 했고 그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보고 싶기도 했어요. 윤석 씨의 집은 32평의 아파트로 아늑하고 깔끔했어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집안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길에 서재로 이어지는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방 안을 훑어보게 되었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문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윤석 씨의 의료 기록이었어요. 서류에는 그가 2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현재도 추적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윤석 씨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윤석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석 씨,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윤석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대장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완치됐지만 아직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요. 당신이 전 남편을 간병하느라 힘드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윤석 씨의 눈은 이미 젖어 있었고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윤석 씨가 왜 이 이야기를 숨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오히려 더 큰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석 씨, 저도 미안해요. 그런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니.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석 씨의 두려움이 이제는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더 솔직해지려고 해요.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저도 그의 진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맞아요, 윤석 씨.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가요. 저는 윤석 씨 품에 안겼고 그의 따스한 손이 저희 등을 꽉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윤석 씨의 뜨거운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고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윤석 씨의 품에 안겨 있자니 온몸이 따뜻해졌고 그의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강하게 저를 감싸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안도와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키스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녹여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그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윤석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석 씨, 저야말로 당신에게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곁에서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면 돼요.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로의 자식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였어요. 모두의 스케줄을 조율한 끝에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의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윤석 씨와 저는 서로의 자식들을 환영하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두 분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윤석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해. 너희들 덕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고맙구나.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딸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가 요즘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맞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윤석 씨의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자식들이 이렇게 응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담긴 축복의 말을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합시다. 윤석 씨의 아들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건배.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윤석 씨와 저는 자식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석 씨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윤석 씨,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지해주니 더 용기를 얻게 되네요. 식사가 끝난 후 자식들과 헤어지고 우리는 윤석 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서자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치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 와인 한잔 할까요? 윤석 씨가 미소 지으며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좋아요, 윤석 씨. 오늘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하네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윤석 씨가 저를 침대로 부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고 편하게 있어요. 제가 발부터 마사지해 줄게요. 그는 제 발부터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전해질 때마다 온몸이 편안해졌고 마음의 긴장이 차츰 풀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 순간 뜨겁게 안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서로의 존재가 주는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윤석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아침을 함께하네요. 윤석 씨,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따뜻한 북어국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관을 찾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화창했고 서로의 마음도 더없이 밝았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지만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우아한 원피스를 입었고 윤석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정장 차림은 너무나 근사했고 저는 그 모습에 새삼 설렜습니다. 정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하루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윤석 씨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윤석 씨도 멋지세요. 이렇게 특별한 날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진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포즈를 잡았습니다. 사진사분께서도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우리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우리는 반지를 사러 갔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가락에 꼭 맞는 반지를 고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반지를 찾았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정희 씨, 이 반지가 우리 사랑의 증표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윤석 씨, 저도 당신과의 약속을 항상 기억할게요.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지를 끼운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내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마음속 깊이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구청에 도착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윤석 씨의 건강 문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의 과거 대장암 진단과 지속적인 추적 검사가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윤석 씨가 지금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윤석 씨,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비록 걱정되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윤석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야 진정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얼마나 행복할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윤석 씨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사랑은 언제나 저를 지켜줄 것이고 저 역시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길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